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2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방송을 못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고버스하고 코스닥 고버스 다 정리를 했어요. 장 시작 전에 외국인들 매물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스닥 고버스를 20% 정도 다시 샀습니다. 나스닥 산 거는 좀 이따 차트에서 그 답을 좀 찾았거든요. 상방이 막혀 있는데 그 FOMC 회의 때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지, 그죠? FOMC 회의가 일단은 지나야지 상방이나 하방이든 뭔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말에 조금 밤을 샜더니 목이 확 잠겨가지고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야죠. 그 전에 이틀 동안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 저 월요일, 그죠? 월요일 날 그 장이 안 열려가지고 월요일 날 미국 장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걸 한번 봐야죠. 그것도 확인을 하고 와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죠. 오늘 정리한 이유도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목요일, 그죠? 요 양봉 어떻게 해서든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양봉. 뭐 이 밑에 다시 음봉이 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고버스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다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월요일 날 FOMC 회의 때문인지 몰라도 거진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고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이들이죠. 그죠? 전고에 걸려 있는 모습. 그죠? 사실 이 상태로 딱 본다 그러면 전고만 뚫고 나간다 그러면 이건 그냥 상승이에요. 이거 엄청 센 거거든요. 과거에 전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 그리고 조금 멀리서 본다 그러면 전 상승의 고점, 그죠? 그리고 하락하고 상승의 고점, 고점.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좀 날려봤더니 이거 오버슈팅 자리예요. 그죠? 요거 뚫기 힘들죠? 요게 지금 2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요거 뚫으면 오버슈팅이에요. 요런 모양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모양 나오기 때문에 요거 못 뚫어요. 근데 요게 지금 이게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S&P 500도 똑같아요. S&P 500도 똑같죠. 그죠? 보리지방에도 상단에 딱 걸려 있어요. 어제 그 상승하다가 볼린저밴드 상단에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우도 똑같아요. 볼린저밴드 상단에 걸렸어요. 이거 뚫기 되게 힘듭니다. 이거 뚫으면 그냥 오버슈팅이에요. 그냥 고퍼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근데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 그러면 상단이,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에 막혀 있으니까, 그죠? 이거 좀 넓게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막혀 있냐면, 나스닥은 좀 덜한데, S&P 500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하다가 오그라들었잖아요.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넓어질 때는 어느 쪽으로 상승이 추세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넓어질 때는 하락으로 추세가 되고, 이게 추세가 되면서, 추세가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가 일어나면서 볼린저 밴드가 싹 입을 벌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면서 입을 줄이죠. 줄이면서 이렇게 모였을 때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단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전고를 뚫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완전 오버슈팅이죠. 그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에서는 지금 오버슈팅이 나와서 상방이 맥혀 있고,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시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지금 얘가 문제가 뭐냐면 전고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전고가. 그러면 상단으로 뚫지를 못하고 전고가 걸려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저점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여. 이 나스닥에서 S&P 500으로 보야지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무섭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그죠? 차트상으로 보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단에 맥혀버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 번, 두 번째. 이거 무너지면 그냥 쌍봉. 그러니까 아주 작게 쌍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조정을 덜 받았어요. 차라리 이거 조정받을 때 이렇게 뜨지 말고 충분히 받고, 그죠? 충분히 받고 뜨면 오히려 이거 뚫기가 더 수월해지죠. 근데 지금 너무 급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사실 우리가 미국장에서 지금 FOMC만 다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표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표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FOMC 회의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번 주 수요일 날 25bp 인상, 그리고 3회에 걸쳐가지고 FOMC 3회에 걸쳐가지고 인상 없다. 그리고 이때 가가지고 인하를 할지 아니면 인상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 근데 문제가 3회에 걸쳐서 이제 인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호지잖아요. 근데 지금도 높아. 금리가 지금도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지가 문제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제가 예전에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끄트머리 이제 횡보할 때 요때부터 주가가 뜬다 그랬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 이게 금리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떨어져요. 이게 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인상이 끝났을 쯤 돼서 다시 상승하거든요. 그죠? 거진 횡보 구간에 다시 맞춰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차트가 거진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전제 조건 있죠. 이건 뭐냐?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이 동반이 돼가지고 상승을 하는 거예요. 기업 실적이 무너졌다. 이게 상승을 하니까 상승하는데 기업 실적이 무너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해야죠. 그죠? 이게 바로 침체니까. 침체 오면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5bp 인상을 하고 나서 뭐 인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매일매일 말이 바뀌니까. 근데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주가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고점 뚫고 여기서 뭐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레버리지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장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해요. 만약 고퍼스로 투자한다 그러면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올라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에 조정을 또 많이 받았어. 미국 장 같지 않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반등을 해요. 야, 이거 중간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미국 장이 횡보를 한다, 반응 없이 저렇게 횡보한다 그러면 우리 장 상승할 수도 있어요. 미국 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그죠? 나스닥도 오직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번에 무너지면 코스닥이 더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투자를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주는 중국 증시가 다 문을 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 아시아 증시가 딱 열렸을 때 브레이크 걸 만한 그런 어떠한 요건이 되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오늘 호주 엄청 빠졌어요. 뭐 상승했다 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호주, 그죠? 호주 0.92% 빠졌거든요. 호주가 0.92% 빠졌어요. 한시, 이게 몇 시야? 몇 시쯤 될까, 이게? 대략, 1시 25분? 26분? 1시 30분? 1시 30분 돼가지고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이것도 이유 밝혀내야죠. 그죠? 어제는 그나마 상승을 했는데, 그죠? 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호주가. 그러면
호주가 빠지는데 외국인들 들어오죠. 프로그램 지금 저희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들어왔죠. 선물 들어오죠. 우리나라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이런 전 세계 증시가 특히 아시아 증시가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오늘 호주도 빠졌어요. 일본도 뭐 그냥 어제 좀 상승을 했는데 일본도 어제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다시 삐리삐리. 그죠? 삐리삐리. 어제 좀 상승. 어제 좀 과하게 상승하긴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일본으로 보면 일본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별로 맞는 게 없죠. 일본이에요. 일본. 그죠? 굉장히 세게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나온 거,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해야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고퍼스하고 코스닥 고퍼스 일단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정리한 이유가 저는 아직도 이제 고퍼스예요. 하방 쪽에다가 매기를 실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퍼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고퍼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추세를 FOMC 끝나고 나서 어떤 추세가 될지. 그리고 고퍼스 미국장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그냥 고퍼스 올라타야죠. 그죠? 여기 다 올라타야죠.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오늘부터 무너질지 아니면 내일부터 무너질지 내일 모레부터 무너질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무너질지.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에는 5월 5일 또 우리 쉬는 날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면서 들어왔죠? 이거 1분 봉을 한번 볼게요. 자, 9시 30분, 9시 6분에 1000억. 그죠? 무슨 이유에서 들어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들어왔어요. 일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야지. 뭐하러 이거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그죠? 힘 있는 놈들이 사겠다는데. 그러면 일단 도망 나와야죠. 금융투자 잘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시간 지나가지고 봤더니, 금융투자도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다가, 1시 30분. 우리 1시 30분? 아까 1시 30분? 무슨 일이 있었지? 그죠? 호주가 막 주저앉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금융투자도 다시 매수. 그죠? 여기서 매수세라 더 거세지고. 그리고 선물. 그죠? 9시 5분에 2,500개. 꾸준히 쭉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종가가 12,000개. 뭐 중간에 빼지도 않았네요. 그냥 들어왔네요. 자, 미니 선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니 선물은 주구장창 팔았네요, 또. 그죠? 기다리게 될 거예요. 있는 거. 오늘 장 올린 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뭐 옵션을 청산한다든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은 솔직히 올라가는 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횡보해도 충분한데, 올라가는 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올리겠다고 아침부터 아예 그냥 신호를 딱 줘버리니까 뭐 대응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도 1시 돼가지고 플러스로권으로 딱 돌았으니까 그냥 금융투자에서 돈이 플러스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뭘 샀나? 봤더니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110만 개밖에 안 샀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너스 3%가 떴어요. 어제 장에. TSMC는 실적 좋게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힘을 못 쓰고. 그죠? 그리고 속스가 대략 0.81%. 얘도 지금 건덩건덩 합니다. 잘못하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기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죠? 이거 깨지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 지금 반도체 하나 믿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 믿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그 매기가 조금 자동차 쪽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자동차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나도 안 봤는데? 그죠. 고퍼스에 얼마나 물량이 들어왔을까? 아이고, 고퍼스에 외국인들이 6초, 이게 몇 개야? 100만,
6천만 개. 아이고, 정신이 없네. 6천만 개를 팔고 개미가 1억 5천만 개를 사들였네요. 오호. 갑자기 패턴이 훅 바뀌어버렸네요. 이것도 보고. 근데 뭐 요것도. 근데 요거 1,000만 개 이상일 때만 좀 우리가 고민을 하자 그랬잖아요. 심심풀이니까. 현대차 꾸준히 들어오죠. 현대차 오늘 14만 개. 기아도 꾸준히. 그리고 2차 전지 저기 인터넷 관련주들도 좀 꾸준히 들어오는 모양새가 있고, 그죠? 그러고 나서는 뭐 자동차 쪽 들어오고 2차 전지 쪽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네요. 뭐 2차 전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가 쌍복 찍었잖아요. 오늘도 거진 쌍봉 그 라인에서 서버렸는데 그 쌍봉 유지하는지 뚫고 나가는지 아니면 쌍봉에서 밀려서 떨어지는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코스닥 고버스 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다른 거. 2차 전지 무너지면 이제 코스닥은 계속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고객인 탁급이 53조 신용지가 계속 털리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죠. 오늘 어제 28일 날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주식 거래대금이 대략 40조 50조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38조, 코스닥이 18조, 그죠? 거진 20조 위에서 25조 위에서 20조에서 25조 사이인데 18조까지 줄어들고, 그죠?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코스피도 20조에서 25조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19조로 줄어들고, 특히 개미가 개인 거래량이 쭉 확 줄어들었어요. 뭐 15조, 평균 15조인데 오늘 11조. 코스닥은 평균이 대략 한 18? 18에서 20? 20조? 18에서 20조? 근데 오늘 14조.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거는 안 좋죠. 뭔가 기다리고 있다. 다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네요.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현재 유럽이 그죠? 유럽이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네요. 아닌데? 이거 뭐 지수 보합권에서 왔다. 뭐 마이너스 0.3인데 요거는 미국 본장이 열려 봐야겠죠. 미국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빅스가 다시 빅스가 뜨네. 빅스가 3.6%가 떴어요 지금. 이것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되고. 지금은 뭐 주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예측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두면 됩니다. 금값, 은값, 구리값. 구리 가격이 조금 다시 상승을 하나 했는데 영 힘을 못 쓰고 유가도 그렇고요. 제가 요게 조금 빨간색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에 상관이 있죠. 사실 뭐 금리라든지 하는데 지금 침체라는 그 단어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더 세기 때문에 요게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상승을 해. 그죠? 그럼 빨간색이 쫙쫙쫙쫙 뜨겠죠. 잠깐 보면 유가도 한번 봐볼까요? 유가. 그죠? 유가요. 11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해서 갭 띄워가지고 상승했는데 그대로 흘러내리죠. 그죠? 이게 전 고거든요. 대략 보면 한 73불? 73불?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고. 그죠? 근데 구리도 똑같아요. 구리도 겨우 살아났는데 구리도 그죠? 구리 가격도 계속 떨어지다가 4불 미만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전저 의자 터지고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게 또 계속 떨어질지 상승을 할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미국은 뭐 계속 뭐 확인을 해야죠. 오늘 저녁에 이제 답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렇다. 그래서 주도는 고버스하고 일단은 한국 시장은 다 정리를 했고요. 미국 시장이 좀 투자를 한 상태고, 지금 사실 고버스 쪽을 조금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하는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방향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투자 스타일이 원래 그냥
뭐 딱 어느 방향 정해놓고 그렇게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죠. 그래도 고버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고버스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레버리지에 투자한다 그러면요, 딱 하나죠. 정보 뚫으면 돼요.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컴퓨터가 무슨 일인가. 인터넷이 음, 아하. 그러면 너는 안 본다. 볼 거 많다. 나왔네. 그죠? 그냥 쉽죠. 뭐 이렇게 있다가 코스피 200 선물이죠. 이거 정보 뚫으면 그죠?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짧게 이렇게 만들고 요거 뚫고 나가면 음, 그러면 레버리지. 요거 뚫고 내려오면 고버스. 그죠? 근데 요 레버리지 정보 뚫기 전에 미국이 먼저 뚫겠죠. 미국이 뚫고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같이 따라 사도 되고요. 그죠? 근데 얘가 문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얘 어디 갔냐고. 아유, 오늘 인터넷이 잘 안 되네요.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아, 인터넷이 안 되는 건지 컴퓨터가 부하가 걸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하여튼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 지금은 고퍼스다 레버리지다. 뭐 어느 쪽에다가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도는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지 예측해서 투자를 안 하니까.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고퍼스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